Recording in progress. 반짝반짝 빛나는 굿모닝 151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11일차고요. 오늘은 스트레스와 질병 줄이기에서 243페이지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네, 사람들이 대부분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 억제한 감정의 압력이다.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막 대체적으로 대략 뭐 다 그렇죠. 평화로운 사람은 극소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가장 큰 것은 외부에서 자극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억제했던 감정에 그 압력이 있다는 거죠.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을 억압을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억압 회피, 그다음에 표출을 하거나 표출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화가 났던 게 이제 많이 좀 줄기는 엄청 줄었죠. 그래도 많이 줄긴 했어요. 엄청 줄었어요. 근데 그대로 화를 내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다 도망가요. 예전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옳은 얘기다 싶어서 이게 맞는데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데 안 따라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안 따라하면 그는 이제 안 따라하면 결국 나도 손해다라는 게 있죠. 나도 손해다라는 게 있죠. 화가 나는 거죠. 나도 손해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화나는 것 때문에 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화가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더 심했었는데 막 하면 나는 맞는 얘기 해줬는데 왜 주변에 사람이 없지? 딱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이게 표출하는 거. 그러니까 감정이 세 가지. 억압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표출하거나. 그러나 감정은 해소를 해야 돼요. 해소. 이해받고 존중받으면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해소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식 수업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도 배우고 내 스스로 해소하는 방법. 처음에 모를 때는 질문하고 신념 발표하면서 이제 해소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억압되어 있던 그 감정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다. 억제한 감정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되면 억제했던 감정이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20살 넘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부인, 아이들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에 억제된 감정은 3살 이전에 벌써 이미 감정적으로 신념이 생기면서 느낌이 생겨버렸어요. 그 느낌 안에 어떤 사건으로 느낌이 생겨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위에 8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8가지, 한 사건 안에는 8가지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8가지 감정을 해소를 다 해야 되는데, 해소를 안 했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거. 3살 이전의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제된 압력, 그래서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외적 환경이 평온하더라도, 외적으로 평온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만성적으로 내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가 있다. 네, 떨어졌습니다. 차가 움직이니까 빵 떨어져. 그래서, 어, 페이지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가 있는 것이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데도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이제 되는 거죠. 그냥 습관적인 스트레스, 습관적인 습관적인 걱정 근심, 걱정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외적 스트레스 요인이 하는 역할, 외적으로 우리는 보여요. 집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해서,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하는 역할은 이미 최대한 짐을 진 낙타 중에 스트레스 요인, 외적인 거는 내적으로 스트레스 있잖아요. 짐을 낙타가
최대한 다 싫은 거예요. 싫고, 마지막으로 톡 얹었어요. 외부 환경이란 것은. 딱 얹었더니 급기야 등뼈가 부러지게 만드는 지푸라기와 같을 뿐이다. 외적인 거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미 벌써 압력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푸라기 하나, 뭐 하나 딱 올려놨더니 등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나 같다. 외적인 스트레스는 요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고, 내면에서 벌써 이미 어릴 때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있으면 지금에서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억제되어 있는 그 감정이 뭐지? 이게 뭐지? 계속 끊임없이 내면을 보고 찾아서 해소하는 거야. 알아차리는 거.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거죠. 그냥 내가 내면에. 공부 이제 하면 알잖아요. 아는데도 감정을 아직 안 보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 외부로만 보다 보면 내적으로 내 감정과 느낌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해결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거. 내가 내 감정을 보고 내 느낌을 해소해야지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점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지고 다니는 것이다. 이미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다 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친구를 만나서 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이제 결혼하면서 서로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어릴 때 받았던 것. 이거를 참 공부는 오래 했지만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 초사라고 배웠어요. 내 마음을 밖에다가 내가 이미 3살 이전에 마음이 형성된 것이 거기 그 형성된 것을 점점 3살 이후에 보는 것을 강화가 되죠. 네, 점점. 그래서 그 내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 이미 지고 다니는 것이다. 이미 지고 있더라. 우리 사회에서는 심리적 프로그램이 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느긋이 휴가를 즐기는 일조차 문제가 된다. 휴가를 즐기는 것조차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죄책감이 속삭인다. 쉬는 것 또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 습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낙심한다. 내면의 자아를 직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쉬지 않고 끝없이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다. 계속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서 낙심하고 내면의 자아를 직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코올 중독. 그쵸. 뭔가 계속 어쩌다가 아니라 이틀에 한 번이라도 알코올 중독. 또 내면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생기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 게 요새는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주차장까지 가는데도 그렇고 그 골목골목에 젊은 친구들이 남자, 여자 다 맞담배를 피고 있어서 어른들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그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몸에. 근데 피는 거예요. 이제 저는 담배를 펴보지도 않았거든요. 입을 대보지도 않았는데 필 때 그 느낌이 뭐가 이렇게 그 고통에서 해소되는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담배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음식 중독, 음식 중독. 그쵸?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뭘 먹고 싶다든지, 먹으면서 불안한 거를 해소를 한다든지. 이런 습관적인 게 이 내면에 있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 거예요. 재미있는 활동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습관인 거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그런 습관적으로 내가 외부에서 찾는 것도 있고,
또 내 불안할 때, 어릴 때 엄마한테 관심 받으려고 했었던 기전 자체가 있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또 성인이 돼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내 스스로 이런 습관이 왜 생겼는지를 각성하고 알고 벗어나려고 계속 해야 돼. 벗어나려고.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고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게 되고 경영자들은 대부분 휴가 중에도 일터로 복귀하기만을 남몰래 고대한다. 쉬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투덜거리지만 막상 익숙한 일상에 복귀하면 정상을 되찾는, 되찾았다고 느낀다. 되찾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어,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쉬는 것도 불안한 거야. 일 중독이 생기신 분들은 일을 막 열심히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쉬잖아요. 그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막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 일상에서 좀 쉬니까 너무 무기력해서 오래 쉬는 거 말고, 바쁘다가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내 꿈과 목표가 뭔지, 어떤,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의 시간은 좀 있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하고 억압된 감정이 주는 영향에다 억제했던 거, 억압을 시켜놨던 것에 감정이 주는 영향에다 스트레스 촉발 요인을 얻는 것이 스트레스 촉발 요인을 얻는 것이 감정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억압됐던 감정이 감정적인 거와 육체적으로 억압을 계속 시키니까 그게 결국은 억압했던 게 뭐예요? 내 안으로, 내 몸을 또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지고 하는 신호들은 결국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질병에는 감정적, 심리적 요소가, 감정적인 거,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서 내적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는 방법으로 병의 진행을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적인, 감정적, 심리적인 요소의 내적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야 병의 진행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픈지, 아픈 것에 대한 근원의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 없애야지만 이 질병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호키스 박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정적, 심리적인 요소가 내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야지만 병이 진행되는 것을 그냥 스탑시키고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오늘 들어오셨나? 요새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요새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 그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좀 그런 얘기 나가면 또 많이 하거든요. 유방암이 있었다가, 갑상선암이 있었다가,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있었다가, 마지막에 급기야 해결하지 않아. 해결을 내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해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가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스트레스, 내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췌장암까지 왔었잖아요. 그게 작년 12월 뭐 이때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벌써 이미 3월에 벌써 그 췌장암이 사라졌죠. 사라졌죠. 췌장암. 그러니까 근데 처방은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오이를 먹어라, 소금물을 먹어라, 구연산을 먹어라, 뭘 해라, 뭐 이제 파마넥스를 더 많이 이제 먹어야 될 것들 집중적으로 그걸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놓아버려라. 엄마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버려라. 어릴 때 봤던 그
입력됐던 것들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상황은 다르고 결과가 많이 다른데도 어릴 때 봤던 걸 그대로 엄마한테 봤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지금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새롭게 이렇게 각성하고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달라 보여. 관점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내 몸이 좋아지면서 내가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의 어때요? 관점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생님께서는 계속 노화불임도 같이 해야 된다. 사실 이게 더 커요. 몸이 어떤 세포에 이상이 왔으면 먹어주면서 세포를 건강하게도 해야 하지만 큰 거는 놓아버리라는 거. 계속 지금도 놓아버림을 해야지만 다시 또 아픈 게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리면 계속 해야 된다. 내가 미워했던 거, 엄마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엄마에 대한 마음이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소녀, 소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욕망과 저항이 동시에 있겠다. 동시에 있구나. 잘 따르려고 하지만 또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당연하다라고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감정적인 영적 기법을 사용해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에서 회복했다는 보도가 매일같이 나오는 이유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심각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런 맥락에서 모든 의학적 수단이 실패한 뒤에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의학적인 것으로는 몸에서는 치료는 되지만 치유가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 했잖아요. 치유는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방법을 배워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법은 알려주시되 내가 그 길은 경험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내가 스스로 경험해서 벗어나야 되잖아. 내가 경험하려고 갖고 왔는 이런 사안들, 신념들을 내가 스스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 경험에서 벗어나서 어, 신념이 자꾸 약해지고 하루아침에 탁 뒤집을 수 있으면 뒤집으면 제일 좋죠. 근데 약해지더라고요. 신념이 약해지면서 더 편안해지기도 하고 툭툭 올라오기도 하지만 또 각성하고 계속 반복해서 나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포기를 하고 그제서야 자기 병의 기본적 성격과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의학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다가 달리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병원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는 뭐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을 때 이제 병원에서 할 수가 없대요. 치료는 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연에서 치유를 한다든지 자연에서 치유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냥 놓아버리면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그냥 아프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때가 되면 죽겠지. 그냥 받아들이고 놓아버리고. 그런데 그 아픈 것 또한 그렇고 그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되게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할 때, 이제 포기할 때, 병의 기본적인 성격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음, 공부하면서도 조금씩 이제 뭐, 살짝살짝 아파오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조금 알아차리잖아요. 모르고 씩 갔다가 알아차리고. 근데 이제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 병은 안 생기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억제한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내가 어떤 감정을 억제를 했는지를 인정하고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 찾아야죠. 내가 무엇을 억제했지? 억제한 감정이 뭐지? 자존심이었나? 자부심이었나? 분노였나? 화를 억제해요. 그럼 나중에 툭 튀어나와서 저절로 막 돌아다녀요, 화가. 억제하다 압이 꽉 차면 뚜껑이 툭 열려버리는 거죠.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참고, 그러니까 화를 안 냈던 게 아니라 화를 참고 있던 게 참고 하다가 언젠가는 이 감정적이라는 거는 참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쭉 들어가서 그냥 저절로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간순간의 그 느낌들이나 이런 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살짝 기분 나빴어. 상대방하고 있는데 내가 걸린 거잖아요. 내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저기 한 대 때렸네. 그래서 나중에 기억을 꼭 한다는 거예요. 꼭 했다가 한 대 때린다는 거. 그래서 우주의 원리, 시끄럽죠. 이게 이어폰이 주변기에 소리가 다 들어오는데, 그, 어, 우주의 원리는 한치의 진짜 오차도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나가다 한 대 툭 때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한 대 툭 때리고 지나간다니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어, 하여튼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막 온라인에서 누가 만났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온라인에서 누가 만나니까 신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돈을 자꾸 빌려달라는 제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화요일 날 질문도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악성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악성 댓글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가 인생에서는 달지 않았다. 인생에서 악성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다는 거야. 그거는 언젠가 내가 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언젠가는 했던 거니까 그냥 그래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넘어가라고.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이유도 없고 내가 저 사람 때린 적도 없고 내가 저 사람한테 욕한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 그거는 그냥 우연히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된다. 지금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남편이 의사인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벌이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월급의 10%를 봉사를 한다, 이렇게 기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렇게 계속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월급의 10%를 기부하는데 요새는 6% 한다든가, 좀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좀, 예, 의선생님인데 정년했다. 예, 예, 월급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전보다. 그래도 많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받겠죠. 근데 이제 10%에서 6%로 줄었다 하는데, 아, 제가 잘 사는 이유가 있구나. 잘 살아야 봉사하는 게 아니라, 고시를 해야 잘 살아지잖아요. 모주에 적금을 드는 거는 고시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있어야지만 봉사하고, 결핍 속에서는 절대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결핍에 있으니까 자꾸 내 거를 집어 넣으려고만 하고, 빠져나가는 것만 보지, 그,
풍요로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래 보니까, 저 사람 잘 사는 이유가 있다, 계속.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진짜 한치의 오차가 없이 내가 뿌린 거는 다시 오는데, 뿌렸으니까 내한테 이렇게 오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주상 보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그 감정도 억제해놨던 것도 언젠간 나오고, 좋은 것도 뿌려놓은 것도 언젠간 나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원리는 그냥 한치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억제된 감정이 뭐, 분노를 억제했으면 어릴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분노를 하고 싶었던 걸 참고 하다가 나중에 또 튀어나오는 거지. 그리고 분노 밑에는 또 뭐야? 바라는 마음을 크게 갖고, 그쵸.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면 저항이 반드시 같이 드는 거잖아요, 압력이. 그래서 또 저항을 꾹꾹꾹꾹 누르고 있는 거, 저항을 누르고 있는 거, 그것도 언젠가는 튀어나오는 거고. 내가 나를 저항하는 거잖아. 내가 나를. 내가 보는 세상에서의 저 밖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것도 내가 판단 보전하는 거고. 그래서, 어, 저항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억제시켜놓고, 억압을 시켜놓고, 왜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고, 슬픔도, 무기력도, 죄책감도, 수치심도 다 억제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억제한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려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되죠. 살아서 인정을 해야 놓아버리는데, 인정할 게 뭔지 모르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민감도가 점차 줄어야 된다. 스트레스 민감도가 점차 줄고, 스트레스 관련 문제와 질병에 대한 취약성도 낮아진다. 놓아버릴 기법을 배워서 놓아버린 기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도 1박 2일 때 부산에 계신 우리 신민주님 팀에 들어가셨던 놓아버리면 신세계를 경험했다 하시더라고요. 놓아버림을 모르면 나는 잘 모르겠다. 창피한 게 아닌 거예요. 모르겠으면 다시 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명상까지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그냥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분들이 에너지니까. 그래서 공부하시고 명상 지도까지, 지도자까지 하셨던 분들한테 느끼기를 한번 모르겠으면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련된 기법에 대한 취약도도 낮아진다.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거죠. 질병에 대한 게. 그래서 놓아버린 기법 배워서 사람마다 대부분 육체적으로, 놓아버린 데에서 육체적으로 건강과 활력이 점차 증가함을 깨닫다. 놓아버린 기법을 실습을 계속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생기고 점차 이런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감정,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생각을 풍만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할까? 생각이 풍 빠져 있으면요. 내가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느낌인지, 안 좋은 느낌이니까 그게 둘 중에 하나, 그죠? 그걸 보고 신명까지 차를 느끼면서 느끼게 해주시고, 느끼기를 제대로 하면,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고 사건이 떠올라요. 사건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느끼기를 안 해준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냥 회피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한번 내 자신을 알아차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들 며느리 또 같이 타고 갑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12월 21일, 22일은 또 시크릿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에너지 그 장 안에 들어간다 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12월 10일 날 입금입니다. 입금하고 나면 10일 전에 이제 수도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입금하시고 신규, 완전 최초 신규 말고는 미리미리 다 10일까지 입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드시게 되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